시간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해야지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피의자, 가해자인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 고소인, 특히 이제 성범죄의 경우에 고소인이나 피해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범죄 피해자, 고소인을 이게 전제를 하게 된 이유는 성범죄의 좀 특성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이제 가해자와 단둘이만 있을 때 어떤 성적 행위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는 이게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해자가 처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상 피의자를 이게 처벌을 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좀 신빙성이 높아야만 되지, 조금 신빙성이 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선 진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좀 기억력 싸움이라는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당시 상황을 좀 기억하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당시 상황을 좀 상세하게 잘 기억을 해야지만 좀 진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을 높이는 전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정확하고 상세한 기억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물론 기억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좀 흐려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지만, 어떤 쟁점별로 다시 자꾸 생각을 좀 해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또렷하거나 또 새로운 관점에서 기억이 좀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 신고를 한 다음에는 이제 고소인 피해자로서 이게 최초 진술 조사를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이유가 성범죄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좀 조사 자체가 좀 고통스럽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번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진술할 때 좀 상세하게 잘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사건 발생과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최초 진술 조사가 이제 증거 가치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최초 진술 조사 과정에서 밝혔어야 되거나 얘기했어야 될 사항을 진술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한다. 이게 또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그 남자와 모텔을 가서 거기서 이제 몰카 촬영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몰카 촬영 피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니까 중간간 피해도 당한 것이다 라고 추가로 나중에 진술했다고 하면 이걸 믿어줄까요? 첫 번째, 상식적으로 몰카 촬영 피해도 굉장히 큰 피해긴 한데 중간간 피해가 훨씬 더 큰 피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많은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먼저 진술하고 더 중요하게 진술하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막상 그 중요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 진술 조사에서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서 얘기를 한다. 그럼 이게 과연 진실일까? 이런 의문이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부분 진술할지가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가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우에 이제 국선 변호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받을 때 같이 동석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정도 해주고 같이 동석을 해서 좀 조력을 받고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임박해서 선임이 되다 보니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못하고 또 이게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사선 변호인도 상관없고 국선 변호인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정제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조사 내용이 좀 뭔가 의문스럽거나 좀 의문이 좀 약간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더라도 강압을 하거나 추궁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진술하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허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추궁을 안 당하는 게 원래 그게 맞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런 의문을 좀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정제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는 난 피해자가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보이느냐가 신빙성이나 어떤 유죄 판결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앞전에 진술을 좀 잘못했다, 그거 다시 작성하고 싶다, 그때 A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B인데 잘못 얘기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공문서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진술을 번복할 수는 있을지언정 다시 다음 조사에서 다시 그 부분을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리고 재조사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단 한 번으로 이게 조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하고 어떤 부분 얘기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성범죄 피해자다, 그래서 고소장을 넣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처음 진술 조사를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내 말을 믿을만 하겠느냐, 신빙성을 높이겠느냐, 이 방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술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별로 표현 능력이나 묘사하는 능력이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 피해자만 딱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신빙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일관돼야 되겠죠. 진술의 일관성.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매번 물어볼 때마다 말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적인 취지에서 일관되면 되는 것이지 뭐 A라고 물어봤을 때 꼭 A-라고 답을 하고 B라고 물어봤을 때 B-라고 답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뉘앙스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맥락이 일치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이 좀 객관적이고 좀 상당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가령 모텔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나올 땐 함께 나왔는데 창피하고 티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가해자 손을 잡고 모텔에서 나왔다. 이 진술은 누가 들어도 뭔가 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손을 잡았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부분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진술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신한테는 불리하고 가해자한테 유리한 진술도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실을 얘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니까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이라고 해서 얘기하지 않거나 그런 법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협박을 하고 때리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 진술할 때 실제 때리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가해자를 위하는 걸 수도 있고 자신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이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뭐 협박도 하고 뭐 때리려고 했다, 이런 관련성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빙성을 높이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중요한 게 허위 진술로 인한 이익 가능성, 요거 부분도 이제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라고 된다면 진술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령 이제 불륜을 들키자 강간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경우라고 한다면 불륜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위 진술로 인한 이익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관련 부분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진술을 하시는 게 피해자로서 좀 자신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